여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길거리를 걸어가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한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수가 많은지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사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소녀도 궁금했는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가게 안을 확인하는데요. 가게 안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마치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레이지나라고 해요. 저희 아빠는 헝가리에서 설계도면을 그리는 건축사로 일을 하고 계셨다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요즘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아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아빠가 건축사이다 보니 드문드문하게 한국의 기술력 또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한국이 친숙하답니다. 아빠는 지금의 한국도 굉장하지만 역사 속에 한국이 더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외세의 잦은 침략이 있었지만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이를 잘 방어하기도 하였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독립군들과 국민들이 투쟁해서 해방되었으며 근대에는 학생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직접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을 말씀하시면서 헝가리인들 또한 공통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헝가리도 소련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이루어냈고 이때 한국 독립군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련으로부터 벗어나 헝가리도 독립한 후 한국과 교류를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아빠 말씀으로는 헝가리가 공산주의 시기가 더 짧았더라면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었다 하셨죠. 그리고 현재는 아빠는 헝가리가 한국과 더 친밀해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헝가리에 많은 한국의 SK, LG, 삼성 SDI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헝가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협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 일하는 헝가리 사람 수도 엄청 많아졌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요즘 헝가리에 자주 보이고 있었어요. 옆집에 사는 비올라 언니도 SK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빠는 퇴직 후에 집에서 주로 글을 쓰시거나 산책을 하시는데요. 퇴직하시기 전에 한국 대기업에서 꽤 직급이 높은 분이랑 친해졌는데 항상 그분과 앞으로 헝가리의 변화에 대해 자주 말씀을 나누셨죠. 그러면서도 아빠는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셨어요. 아빠는 건축사로 일하셨다 보니 여전히 학구열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국 식당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항상 기다렸다가 먹을 지경이에요. 지금은 한국인보다 헝가리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한식을 먹어본 헝가리 사람 대부분이 한인마트에서 한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사서 먹는다고 해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는데 제 단짝 친구 로이체가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 가보자고 했어요. 최근에 한국 식당이 오픈한 곳이 있다는데 거기서 파는 고기가 정말 맛이 끝내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도 소문이 자자했고 주말에는 그 가게에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음식을 먹으려면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평일날 한가할 때 둘이 다녀오자고 했죠.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K-팝 가수인 BTS 같은 아이돌에나 관심이 있지 한국 음식은 안 먹어봐서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이체의 간절한 부탁에 알겠다고 마지못해 대답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로이체와 같이 버스를 타고 그렇게 유명하다는 새로 오픈한 한국 식당에 가게 됐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로이체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국 음식 얘기를 했어요. 로이체가 한국 사람으로 착각할 수준으로 한국 음식에 대하여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요. 로이체는 지금 한국에서는 먹방이라는 게 유행인데 맛있는 음식들을 한 상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 컨텐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먹방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유튜버들이 한국 먹방을 따라하고 있다고 했죠. 로이체는 그 중에서도 한식을 맛있게 먹는 유튜버를 좋아해서
구독해서 자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식당을 유독 가보고 싶을 수 있겠다 생각했죠. 30분쯤 지나 저와 로이체는 한국 식당에 도착했어요. 평일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문 밖에 줄을 서 있었어요. 헝가리는 보통 그 시간에 휴식을 해서 가게가 잠시 문을 닫는데 한국 가게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인지 계속 영업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20분 정도 기다린 후 원통으로 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게 안에는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고 처음 맡아본 고소한 냄새도 났어요. 로이체는 직원을 불러 삼겹살 2인분을 달라고 주문했어요. 그 가게에서 헝가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불고기였는데 로이체는 지난주 이곳에서 가족들과 삼겹살을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무조건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삼겹살이 접시에 담아져 나왔는데 저는 돼지고기 중에서 이런 부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삼겹살인데 촘촘한 칼집이 들어가 있어서 도통 어느 부위인지도 잘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보통 지방이 많이 낀 삼겹살 같은 부위는 베이컨으로 만드는데 삼겹살을 이런 식으로 구워 먹는다는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았죠. 그때 직원분이 완전 커다란 냄비 뚜껑같이 생긴 팬에 고기를 올려서 구워주시더라고요. 치익 소리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올라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죠. 그 중에는 하얀 김치가 있었는데 발효된 김치를 씻어서 고기와 싸먹을 수 있다고 하였죠. 새콤달달한 것이 상쾌한 맛이 났습니다. 고기가 다 구워지자 로이체는 저보고 빨리 먹어보라고 접시에 한 점 올려줬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 했지만 옆에 있는 갈색 소스인 쌈장이랑 같이 먹거나 작은 새우가 잔뜩 들어있는 새우젓에 찍어 먹어보라고 했죠. 저는 쌈장을 찍어서 삼겹살 한 조각을 먹었는데 맙소사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는 걸까요? 이렇게나 지방이 많은 부위가 느끼하지 않고 고소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맛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로이체는 여기 와서 또 무조건 먹어봐야 하는 스프가 있다면서 주문한 건 바로 된장찌개였습니다. 잘게 다져진 채소들과 고기들이 섞인 갈색 스프였는데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냄새라 약간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삼겹살 한 입을 먹고 나니 저절로 된장찌개에 손이 갔어요.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야채들과 고기가 어우러져서 고소하면서도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스프였어요. 그 이후로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미친 듯이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빠에게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국 식당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냈어요. 평소에 아빠는 나이가 들다 보니 입맛이 없으셔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시더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 친구가 삼겹살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이고 헝가리에도 지금 삼겹살 구이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한국인 친구도 삼겹살을 먹으러 자주 외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왠지 아빠가 한국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드시고 나면 입맛이 돌아올 거란 생각에 아빠를 졸랐어요. 아빠는 저의 집착 같은 부탁에 못 이겨 알겠다면서 다음 주에 한번 가보자고 하셨죠.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요즘 들어 부쩍 안 드시는 아빠 때문에 가족 모두 무척 근심하고 있던 터라 저의 제안을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그리고 엄마도 그날 일을 일찍 끝내고 오시겠다고 했고 대학생인 오빠도 빨리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다행히 웨이팅 없이 바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로이체와 한번 와봤던 저는 자신있게 삼겹살 4인분 주세요라고 주문했죠. 그리고 된장찌개도 주문했습니다. 아빠는 된장찌개를 한 입 드셔보시더니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있다. 건강식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인 직원분이 맛있게 구워주신 고기를 아빠 접시 위에 올려드렸죠. 혹시 느끼할지도 모르니 씻은 김치와 함께 싸서 드셔보라고 했답니다. 아빠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한 입 크게 베어 드셨죠. 그리고 곰곰이 맛을 보시더니 몇 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놀래서 맛이 없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빠는 이내 레이지나 덕에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요즘 뭘 먹어도 맛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런 아빠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이 맺혀 있었죠. 저는 아빠가 이 정도로 감동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도 울컥하셨어요. 평상시에 엄마 요리 솜씨가 훌륭하신 편인데도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아빠가 맛있게 드시지 못했거든요. 엄마도 삼겹살이 너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라면서
활짝 웃으시며 맛있게 먹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빠는 메뉴판을 세밀히 살펴보더니 막걸리를 주문하더군요. 자신은 대학생이라서 한국 술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서요. 그러더니 황금색으로 된 주전자와 잔이 나왔어요. 안에는 뽀얀 하얀 물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냄새가 나서 저는 술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오빠는 아빠와 엄마께 한 잔씩 따라주면서 한국의 전통술이고 생각보다 강한 술이니 조금씩 나눠 마셔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를 뺀 세 사람은 한 모금씩 마셔보더니 너무 부드럽고 향기로운 술이라면서 한국 술에도 부쩍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한 외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차 안에서 온통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친 김에 아빠는 한인마트에 가서 다른 한국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구경하자면서 마트에 가보자고 하셨죠. 한인마트에 들어서자 수많은 한국 음식과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먹은 삼겹살도 팔고 쌈장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헝가리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뒤엉켜서 꼭 사고 있는 한국 음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라면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나왔던 불닭볶음면도 있었고 신라면, 진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비빔면 등 각종 라면들이 다 있지 뭐예요. 저와 오빠는 한국인들이 이틀에 하나는 무조건 먹는다는 음식이 라면이라면서 꼭 사야 한다면서 장바구니에 넣었고 엄마 아빠는 식당에서 먹어봤던 삼겹살도 사고 여러 가지 소스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한국 식당에서 외식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해주었더니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한국 식당에 가봐야겠다면서 대단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쉬는 시간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한국 식당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이때 정말 한국 음식이 이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매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풍겼어요. 주방에 가보니 엄마는 제가 하교할 시간이 되어서 한국 라면을 끓이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빠도 한국 라면에 관심이 있으신지 원래 주방에 잘 안 들어오셨던 분인데 엄마 옆에 꼭 붙어서 라면을 같이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이내 오빠도 집에 도착했고 저희는 또다시 한국 음식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 라면에 어제 마트에서 산 삼겹살까지 구워서 함께 먹게 되었죠. 연속 이틀 동안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맛있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한식이 더 좋아질 것만 같아요. 내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한국으로 직접 여행 가서 또 다른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네요.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